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슬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경제 이론 공부에 매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기를 좀 다졌다 치고 이제 실전 공부를 좀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실전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네. 언니는 이제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실전 네. 공부라고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뭐 매일 접하는 게 뉴스와 신문 기사? 맞아요. 네, 그죠? 바로 이제 경제 신문이랑 경제 뉴스들을 좀 읽어보고 챙겨보는 거가 바로 이제 실전 공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실생활 속에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신문 읽으라는 소리를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부 반응이 좀 있어요. 이게 너무 그렇구나. 시키면 누구도 하기 싫은 그 청개구리 심성 있잖아요. 한국인 다 갖고 있잖아. 그래서 뭐 신문 좀 안 읽는다고 뭐 세상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내가 잔소리를 들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더더욱 안 읽었어요. 정말 청개구리네. 그런데 이제 40이 제가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신문을 안 읽으면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데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르신 말씀이 제가 볼 때 뭐 한 8, 90%는 어른들 말씀이 맞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맞아. 근데 그 당시엔 너무 하기 싫어. 근데 그 당시 그거 다 뭐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야? 그죠? 근데 저는 원래 이제 아빠 이제 신문 읽으신 다음에 내가 받아서 읽는 거를 원래 좀 좋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을, 그러니까 저는 그 매일 일상이면서, 심지어 우리 고등학교 때는 신문 기사 읽고 스크랩해서 요약하는 게 약간 숙제였어요. 논술 공부. 네, 논술 공부 숙제였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신문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예, 뭐 다른 것도 또 부모님 말씀 안 들은 것도 많죠. 네. 이게 여기서 하나의 팁이 있는 게, 네. 그 신문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되 잔소리는 하면 안 돼. 그래. 모든 그러면은 공부가 그래. 모든 게 그래. 앞에서 열심히 신문을 읽 때 우리 아이들한테는 네. 읽어라 하는 순간 안 읽는다. 싫어져. 이게. 그치.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릴 때 우리가 공부하면서 선생님 지시 들어야 되지. 부모님도 지시를 많이 내리죠. 그거에 지쳤는데 또 거기다가, 뭔가 또 명령이 하나 추가되면 싫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맞아요. 그러고 보니 우리도 그러면 이제 읽을 슬공님들한테 읽어라 말아 하면 안 되겠다. 우리만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어디서 읽은 건데 네. 전 FRB 의장님이셨던 엘린 그리스퍼님이 있잖아요. 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라는 와, 말이 있대요. 진짜 이거 뼈를 때리는 말이네. 그쵸. 그죠. 맞는 말이다, 진짜. 문맹은 사실, 우리 왜 공항 같은 데나 그런 데 가도 그림으로 보고 다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죠. 근데 금융을 모르면 이거는 그냥 생존이 불가능한 거 맞네. 맞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네.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경제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 사실을 이제 뉴스도 안 보고 기사도 안 보고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은 네.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똑같이 내가 돈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이제 점점 주변에서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되잖아. 근데 그 이유도 나는 모른 채 점점 이제 가난의 늪으로 빠져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 오른다는데 빚내.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우리가 몰고 가면 생존과 진짜 직결되는 문제로도 볼 수 있고,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우리 생각하지 말자라고 보면 생존의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방법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쓸공님들한테 이제 경제뉴스 같이 읽자고 자꾸 권하고 싶은데 권하면 안 되겠죠. 방금 전에 말했듯이 이제 권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읽자 근데 읽어서 전달은 해드리자고요. 네, 전달은 해드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경제신문을 읽어야 하는가를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더라도 사실 많은 분들이 나 경제신문 읽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또 이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나 이거 해야 되는데 하는 짐으로만 느끼는 분이 많거든요. 그쵸. 뭐 매일매일 출근해서 일해야지, 뭐 집에 계신 분들은 또 애기 키워야지, 뭐 집안일 해야지. 맞아.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제신문을 좀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소한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제신문을 쉽게 읽을 수 있는 팁이라, 네, 자, 마음속으로 이제, 언젠가는 이 경제신문 읽어야 되는데, 했던 분들에게 네. 아주 솔깃한 정보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떤 팁들인지 좀 자세히. 네네.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신문을 읽으면 사실 용어도 굉장히 어렵고, 내용이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배경 지식이 없이는 사실 이야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학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책으로 먼저 가볍게 공부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문 읽기를 도전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경제기사 300문 300답 같은 거 보면서 좀 근데 이거 저자랑 관련된 사람도 아닌데 엄청 광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네, 그리고 또 시간이 되시면 경제 용어도 이제 단어 공부하듯이 좀 외우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한국은행 사이트 들어가서 하루에 몇 개씩만 보는 거지. 요거는 이제 계속 저희가 누누이 얘기해드린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팁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 두 번째 팁은 요거는 사실 저의 팁인데 일간지가 좀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주간지부터 시작하라고 권유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제 과거 경험담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퇴사를 하고 주부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약간 세상과 좀 동떨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 동네에서 뱅뱅 이제 하니까 반경 1km 밖을 벗어날 일이 없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아침에 이제 아이 등교시키고 나도 이제 신문을 좀 읽어야겠다라면서 일간지를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이게 막 여러 생활들이 겹치면서 매일매일 뭔가를 읽는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안 읽으면 신문이 막 이만큼 쌓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심적 부담감, 쟤네들이 막 날 노려보는 것 같아. 이럴 거면 날 왜 시켰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남편도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고. 돈 버리는 것 같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빳빳한 새 신문을 이제 재활용 거기에 버릴 때 드는 죄책감. 그런 것들이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요런 거에 대해서는 또 요렇게 약간 시각을 바꿔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제 저도 이제 옛날에 초보 시절, 지금은 이제 거의 신문하면 달인이 됐지만 옛날 초보 시절엔 저도 막 쌓였어요. 대학 시절에 큰맘 먹고 이제 영어 일간지를 했는데 그때는 내가 이제 스키마가 없으니까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이제 이 예를 드신 것처럼 신문이 쌓였는데 어떻게 나중에 마음을 바꿨냐면 자 생각해보면은 각 기사들의 기자들이 자기 글을 읽어달라고 막 쓴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한 달에 몇만 원 안 되는 돈으로 갑질을 한번 해보자. 이 사람들은 읽어달라고 썼지만 야 나 네 거 마음에 안 들어. 안 읽어.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 타이틀 마음에 드는 거, 그래, 얘기해봐. 그러면서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갑질을 해봐요. 그쵸?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건 스킵하고 진짜 마음에 드는 몇 개만 다음 하면서 그렇게 이제 갑질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신문 기사 중에서 하나만 나한테 도움이 돼도 이 일간지를 구독한 이 요금은 내가 몇천 배의 수익을 누릴 수 있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버려도 이거는 그냥 뭐 재활용 하시는 뭐 업자분들도 도와주고 그죠? 그냥 뭐 내가 불태우는 건 아니니까. 맞아. 내가 그거 해서 이 신문지로 박스를 만들었어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 빳빳한 걸 내가 이용을 해야겠다 싶어서 막 재활용 그 박스 만들기 이런 거 찾아봤다니까요. 그랬군요. 저는 이런 죄책감이 느껴져서 한 2년 봤다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뭐 요즘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종이신문에 목을 매나 싶어가지고 이제 디지털 신문을 봤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컴퓨터로 봤을 때 단점은 경제신문까지 못 가. 연애 섹션에서 자꾸 뭐가 또 궁금한 게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야. 그렇지. 그리고 이제 사회면도 재밌잖아요. 막 살인 맞아. 이런 거 나오면 자극적인 거. 뭐 그래서 이런 기사에 몰두하다가 시간도 없는데 경제뉴스까지 채 못 가고 맨날 끝나는 거예요. 심지어 이메일도 자꾸 확인하게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종이 일간지 신문, 이제 인터넷으로 신문 읽기, 이거 다 저는 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찾은 방법이 이제 주간지, 매경 이코노미라는 경제 주간지를 읽는 거였거든요. 이거는 제가 1년 지금 2년 가까이 되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맞아요. 이제 우리 열정 씨 에피소드를 들으니까 저도 이제 굉장히 그 제지업계와 이제 이 뉴스 신문사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죠. 근데 그렇게 한 10년 넘게 기여하니까요. 이제 제가 이제 손익분기점 넘어섰어요. 이거는 3년만 열심히 하면 이제 서당계가 된다. 그러니까 3년은 그냥 투자야. 자, 근데 우리 열정 씨가 한때 이제 주간지 읽기를 시작했다고 하면서 열심히 읽고 있는 모습을 몇 번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열정 씨를 끌어당긴 주간지. 그 장점은 무엇이었나요? 근데 또 뭐 혹시 단점은 없었나요? 아, 맞아요. 저 먼저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왜부터 맞는다? 주간지는 이제 매주 발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뉴스의 신속도가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나는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 당일에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는 좀 아시고 일간지보다 주간지를 선택하겠다고 하셨을 때 내가 좀 늦게 소식을 접할 수는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데일리 뉴스는 그냥 TV 뉴스나 뭐 그렇게 봐도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내용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 사실 일간지보다 한 이제 특정 토픽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심층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간지에서는 대충 설명하고 지나가는 것도 요거는 막 정의부터 설명을 해주니까 초보자가 이제 기사를 이해하는 데는 저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이 기사의 깊이가 좀 더 있어요. 맞아요. 그 주간지는 그 주에 제일 이제 핫한 토픽 이런 거를 위주로 다루잖아요. 그래서 경제 기사 하루에도 막 수백 개씩 쏟아지는데 우리 같은 초보자가 그거 다 읽겠다고 막 덤볐다가는 너무 지치는데 그쵸. 주간지를 읽으면 이제 일주일에 나오는 정말 이제 엑기스 몇 개의 기사만 소화하면 된다라는 부담감이 너무 적고 그러면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은 놓치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식 오마카세 같은 거지. 그치. 그치. 이 뉴스사에서 이게 오마카세야. 이게 일주일 동안 제일 핫하고 신선한 뉴스예요. 좋은 뉴스예요. 하면서 주는 거지. 맞아요. 뷔페가 아니야 이거는. 뷔페가 아니야. 뷔페는 내가 뭘 괜히 쓸데없는 거 먹었다가 배만 부를 수도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저는 이제 지금 주간지를 구독을 하고 있는데
주간지를 읽으면서 이제 경제신문의 재미를 좀 느꼈거든요. 내용도 이제는 좀 잘 이해가 가고, 처음에는 뭐 사실 이해도 못하고 그냥 읽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일간지 뉴스들을 이제 디지털 신문 같은 걸로 조금씩 찾아보면서 보충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혼합된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재미를 좀 느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재미 느끼면 끝이야. 끝이지. 맞아. 재미 느끼면 게임 끝. 이긴 거야. 2년 만에. 네, 2년 만에 이겼네. 네. 자, 열정 씨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네. 이 주간지 읽기가 이게 참 매력적인 거구나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간지 스키밍해서 이제 후딱후딱 읽고 주간지는 이제 관심 있는 기사 심화로 읽고 싶다 할 때 사서 읽거든요. 근데 주간지가 확실히 이제 그 정보의 깊이 면에서 정말 좋다라는 이 매력 저도 맞아요. 느끼고 있는데 이쯤 되면 주간지 읽어야지 하는 이 쓸공님들도 계실 거예요. 네. 어떤 주간지를 어디서 찾아보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매경 이코노미라는 매일경제신문의 주간지를 구독을 하고 있는데, 네. 월에 한 2만 원 정도 하고, 이게 정말 들고 다니기에 너무 좋은 얇은 책자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우리 이제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픽업 대기 시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짬짬이 시간들. 네. 그때 이제 주로 이제 기사를 읽고 있고, 그런데 이제 구독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서 이 매경 이코노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기사들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호별로. 근데 이제 주간지 종이로 구독하는 분들보다 조금 늦게 기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잠금이 돼 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풀리거든요. 그렇구나. 그리고 매경 이코노미 외에도 동아 비즈니스 리뷰, 뭐 한경 비즈니스, 그리고 더 스쿠프 이런 이제 경제 주간지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그런 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팁이 그 밀리의 서재라는 전자책 플랫폼 있잖아요. 여기 가입을 하신 분들은 위에 말씀드린 웬만한 주간지들을 전자책으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구나. 좋으네요. 그렇죠. 전자책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책은 킨들로 해가지고 이제 전자책을 많이 읽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인 취향인데 신문은 종이 신문을 좋아하긴 해요. 근데 이제 디지털 신문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한 팁이 있을까요? 사실 디지털 신문을 보는 게 가장 돈 안 드는 방법이긴 하거든요. 공짜로 무료로 다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팁으로 디지털 신문 보는 방법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면 저는 네이버 뉴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이버 뉴스에 들어가 보시면 신문 보기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언론사별로 종이 신문에 그 실린 그 면대로 기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네이버 그 처음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 신문 그 기사들이 막 자극적인 제목으로 막 달리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보면 너무 편향된 뉴스들만 볼 수 있으니까 차라리 요 신문 보기 탭에 들어가서 그날 일간지든 뭐 그날 주간지든 그거를 찾아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이버 뉴스만 잘 활용해도 사실 거기에 익숙해지면 무료로 이제 전체 언론사의 신문을 둘러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디지털 신문 읽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기는 해요. 가성비도 좋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디지털 신문 같은 거 볼 때 원체 그 방대한 신문사들의 그 기사들이 동시에 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이 신문은 내가 오늘 이 신문을 하나를 다 읽었을 때 내가 뭔가 완료가 됐다는 느낌이 들고 성취감이 있어. 근데 디지털은 뭔가 내가 한참 많은데 되게 빙산의 일각만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저거 다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좀 극복하셔야 돼요. 그냥 나는 오늘 첫 페이지 첫 면 기사만 읽는다. 나는 요 회사 것만 읽을 거다. 딱 이렇게 하고 요것만 하면 난 오늘 충분히 잘한 거야. 이래야지. 그리고 덮어야 되는 거야. 그걸 덮어야 돼요. 왜냐면 계속
그냥 뒤따라가는 느낌이 들고 성취감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저는 그게 안 돼요. 디지털 신문 못 보는 게 밑에 쫙 있으면 걔네를 다 봐야 될 것 같은 그치. 느낌. 내가 뭔가 되게 많이 놓친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런 느낌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맞아요. 자, 열정 씨 하면은 그 책 소개 전문이시잖아요. 그쵸. 근데 뭐 오늘은 요 관련 책이 없나요? 당연히 있죠. 네 번째 팁이에요. 그 신문 읽기와 관련된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경제기사 처음 읽기라는 책이고 스노우볼이라는 저자가 2022년에 발간한 책이더라고요. 얼마 안 됐네요. 그리고 이분도 전문 작가는 아니고 저희처럼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가 네. 경제 공부를 막 시작하면서 네. 경제 기사를 읽기 시작하고 본인의 경험담으로 이제 네. 처음 경제 신문을 읽는 분들에게 네.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쓴 책이라서 되게 얇아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저도 우연히 찾았는데 네. 뭐 휘리릭 읽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차에는 뭐 경제 기사를 왜 읽어야 할까, 뭐 경제 기사를 읽는 습관 기르는 법, 그리고 경제 기사를 스마트하게 읽는 법. 여기 이제 스마트하게 읽는 부분에 디지털 신문 읽는 방법이라든가 요즘 사람들인 요즘 세대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신문 읽고 막 스크랩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팁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꼭 필요한 경제 용어 50개까지 소개를 해둬가지고 신문 읽기 전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읽었나, 선배들은 어떻게 읽었나를 한번 본다라는 생각으로 좀 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린 경제신문 300문 300답이라는 책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네. 부록처럼 네. 경제기사 독해 테크닉 14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해설 기사를 읽자. 뭐 주식 시세는 투자 안 해도 봐라. 그리고 연재기사 첫 회는 놓치지 마라. 경제 이슈 톱 뉴스에 주목하라. 여기서 제가 또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서 네. 자, 그 첫 번째 해설 기사를 읽자. 요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야말로 개념을 설명해 주는 건데 네. 책으로 배우는 것도 이제 깊이적인 면에선 좋은데 요 해설 기사가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하기 쉽게 써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중요 요점만 딱 해서. 그래서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 주식 시세는 투자 안 해도 보라. 주식 정말 경제 흐름이잖아요. 맞아. 그죠? 이거 꼭 봐야 되고. 이 세 번째, 연재 기사 첫 회는 놓치지 마라. 자, 이 연재 기사라는 게 그 신문사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연재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첫 회를 안 보면 드라마랑 똑같아. 맞아요. 2회부터는 뭔지를 몰라. 그래서 첫 그러니까. 회를 일단 캐치하면은 그 관심도 생기고 그다음에 연재 기사니까 또 다음 신문 또 보는 동기도 되고. 맞아요. 예, 그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제 이슈 톱뉴스에 주목하라. 자, 이 톱뉴스에 뭐 물론 톱뉴스니까 중요하니까 탑뉴스겠죠. 네. 그런데 이제 요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탑뉴스를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되게 유익한 수다 타임을 가질 수가 있어. 그쵸. 그러니까 반대로 탑뉴스를 모르고 있으면 완전 바보 되는 거예요. 그 나만 뒤떨어진 사람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맞아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닌데. 아니죠. 그쵸. 예, 큰일은 아니에요. 예, 근데 신문 읽으려고 마음 먹으신 분이라면 요런 소소한 즐거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런 탑뉴스를 공유하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얘기할 수 있는 즐거움 느껴보면은 더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그쵸. 거죠. 그래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크랩북이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으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저는 안 하고는 아직은 안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언니 막 그때 하는 거 스크랩해요. 노트에 막 신문이 붙어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 너무 사랑하는 게 이 사람이 뭔가 눈에 보이는 이렇게 실체적으로 만져지는 게 있으면 보람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요즘에 왜 이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자, 옛날에는 사과 농장에서 사과 100개를 따면 사과가 내 거였죠. 근데 지금은 하루 종일
종일 열심히 일해도 내가 갖는 물건은 없어요. 안 한 달 보이지. 뒤에 오는 그냥 통장상의 숫자죠. 월급밖에 예, 없지. 월급도 심지어 돈 종이도 아니야. 그래서 이 현대인들한테는 이 우리의 그 원시적인 본능을 좀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어. 그래,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문을 읽고 나서 그걸 스크랩해두면 그게 내가 뭔가 산출물이 됐다는 거에 되게 기뻐요. 그치. 그리고 뒤돌아서 봤을 때도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지. 그다음에 뭐 약간 고서같이 변해 있는 모습을 보면 되게 막 해졌어, 낡아가지고. 낡아 있는 모습 보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 내가 뭔가 어떤 유산을 만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스크랩 저는 정말 추천드려요. 그렇구나. 네, 이게 신문 읽기 하는 원동력이고 정말 성취욕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취미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하는데 그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처음 경제신문 읽기 거기 보면은 요즘은 앱으로 다 이렇게 막 스크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도 옛날 사람이라 어플리케이션 잘 활용 안 하는데 그거 한번 활용해 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최초로 한 게 킨들에서 스크랩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치면은 저절로 내 그 앱으로 가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치면 바로 뭔가가 된다고. 막 근데 저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이 아날로그를 더 전 추천드리는 게 이 손에 쥐어지지 않는 그 허무함이란 정말. 근데 요즘 세대는 이제 손에 다를 수 있고 손에 쥐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런 스크랩하는 거 이렇게 친구들하고 공유하면서 오히려 또 약간 그 인스타 이런 데다가 올리고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나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나가는 거 그쵸, 그게 그쵸. 또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이제 하는 게 스크랩을 한 다음에 그걸 또 사진으로 찍어. 나는 손에 잡아야겠다. 나는 일단 뭔가 내 피지컬이 잡혀야 돼. 감촉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언니 그 노트를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막 신문들이 막 접혀가지고 여기 쫙 있는 걸 보고 너무 감명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경제신문 300문 300답 책 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부분까지 이제 쭉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국내 신문만 읽고 있거든요. 이제 아직은 그 언어의 벽 때문에. 근데 우리 정관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쓸공님들의 국제 감각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 이제 경제 뉴스를 찾아보는데 이렇게 혹시나 세계 경제 뉴스를 찾아보고 싶은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 우리 쓸공님들 중에. 많으세요. 많아요. 그 분들을 위해서 혹시 언니가 들려주실 팁 같은 거 하나 있을까요? 일단 우리 쓸공님들 중에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잘 아시는 분들은 뭐 하던 대로 하시면 되니까. 맞아요. 그분들에 대한 팁은 이제 생략하고 이제 나는 정말 초보다. 근데 영문 기사를 읽고 싶다라는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영어가 사실 장벽이긴 해요. 그죠? 뭐 이렇게 학교 끝나고 뭐 딱히 따로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자, 힘든데 그러니까 욕심을 내시면 안 돼. 그러니까 욕심을 내시면 안 되고 정말 스몰 스텝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무조건 하루에 영어 기사 한 문단만 읽겠다. 그다음에 또 이 뭘 읽을까 그런 거 고민하다 보면은 시간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나는 1면에 뭐 이것만 읽겠다. 경제면에 첫째 줄부터 다섯 줄만 읽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필사를 되게 추천드려요. 필사 한 줄이라도 좋고 다섯 줄이라도 필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굉장히 읽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영어 실력이 늘겠네요. 영어 실력 자체도 늘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모르는 단어도 많고 그러지만 이게 한 2, 3년 쌓이다 보면은 신문이 더 쉬워요. 이 문학책보다 신문이 더 쉬워요. 실생활에 좀 그래도 연관된 내용들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주의하실 거 만약 영어 일간지를 이제 구독을 하신다. 그러면 그러니까 돈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돈 너무 아까 안 보잖아. 안 봐도 돈 아깝다는 생각 하실 필요 없는 게 우리가 쓸데없는데 돈 얼마나 많이 씁니까? 맞아요. 그죠? 쓸데없이 살찌우는데 인스턴트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으면 그죠? 그건 맛있기라도 하다고.
정말 그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공부가 고역이 돼요. 재미가 없어져. 네, 그러니까 그냥 오늘 안 읽고 신문 버리면 어때? 그냥 이거 재활용하신 분이 돈 벌겠지. 그래. 그러니까 너무 악착같이 내가 뭔가로부터 막 한 방울마저도 내가 다 짜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건 좋겠다. 영자 신문으로 박스를 만들면 있어 보일 거야.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지 마. 뭘 얻어내려고 하지 마. 그 박스 만드는 것도 나중에는 스트레스야. 알았어요. 네, 그냥 버려요. 알겠습니다. 버리면 누군가가 재활용할 거예요. 내가 네네. 태우지만 않는다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볼 땐 그래요. 이게 약간 또 제 철학인데 무언가로부터 막 내가 10,000원을 냈으면 나는 꼭 10,000원 이상의 것을 얻어낼 거야. 이런 생각 자체가 사람을 되게 네거티브하게 만들고요. 앞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발목을 잡는 네, 거예요. 그냥 여유 있게. 그래. 내가 한 2, 3만 원 내고 이 뉴스 미디어에 투자를 해야 이거 딴 사람들도 신문을 볼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신문 안 보고 다 안 보면 이 업계가 고사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떤 날은 내가 투자했다. 어떤 날은 나도 이 기사를 읽어서 되게 얻었네 뭔가를.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서 이 신문하고 친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 굉장히 실력이 늘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내가 이제 이 2-3달을 이걸 다 갖다 버렸는데 아는 거 하나도 없어. 진짜 나한테 이익이 하나도 없네? 하면서 그러고 이제 끊어 신문을. 그럼 맨날 그냥 평생 그 자리야. 발전이 맞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래 우리나라 언론계를 위해서 내가 한 10만 원 정도 기부할 수도 있지. 이 마음을 가져야 나한테도 오는 게 있지. 꽁 해가지고 나는 꼭 이 10만 원의 가치를 해낼 테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거 자체 나에게 부담인 거지. 부담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느긋느긋하게 그냥 인생 뭐 한 번인데 그냥 즐겁게 내가 갑이 돼서 내가 그냥 10만 원 주고 저 사람들이 나한테 기사 갖다 주는 거야. 나 마음에 안 들으면 안 읽을 거야. 그런 마음. 못 읽는 거 아니에요. 안 읽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갑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훌륭한 분들이 쓴 기사를 또 다 이해 못하고 나는 못난 사람이야. 이런 생각하는 순간 진짜 패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인드가 중요하네요. 네, 마인드 세팅을 잘하고 나는 갑이다. 나는 이 언론 발전에 기여해주고 나는 내가 내 실력도 쌓아가는 멋진 사람이다. 이런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게 좀 거창해졌네. 아니 철학을 되게 많이 들은 거야 이거는. 우리가 뭐든지 철학이 중요하잖아요. 일을 맞아요. 시작함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국제 감각 제가 또 항상 관리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면 또 여기 와가지고 이 언니가 얘기해주는 거 들으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제가 또 이렇게 서비스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쵸. 오늘도 참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눠봤네요. 그러니까. 또 열정 씨의 이 신문으로 공부한 스토리 또 자세히는 못 들어봤는데 이번 기회에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이게 실패가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 올 다가오는 여름도 우리 경제 기사와 함께 시원하게 한번 지내봐요. 네, 다 같이 쓸고 합시다.